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농제약에서 나오는 인체독제 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약사님도 흙을 복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복용한 적도 있고 지금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왜 흙을 복용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흙을 복용하시니까 어떠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흙을 처음 복용하게 됐던 동기는요, 이제 장 안에 자꾸 이제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때 이제 그 흙을 먹고서 도움을 얻었는데, 그거를 복용하면서 그 몸의 피로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예, 그리고, 몸 안에 독소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래서 몸이 아주 깨끗해진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좀 꾸준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주 먹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그 인체독제 흙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흙의 특성은 우선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숯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셀룰로스라든가 헤미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 과정에서 다 없어지고 그 우리 나무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탄소량이 늘어나고 나무가 갖고 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 탄소가 미세 다공질을 형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흡착하기 좋은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된 게 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사용을 하시는지요? 우선 뭐 우리 이 흙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공질 많은 어떤 그 다공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부 능력 썩지 않게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방부 능력, 그 다음에 정화작용, 뭐, 그 다음에 음이온 방출해서 여러 가지 살균력이라든가 이런 거,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숯이 갖고 있는 각종 미네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신진대사를 돕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작용들은 그 우선 해독 작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지금 아주 공의 독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숯같이 해독 능력, 정화 작용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흙을 권하세요? 이제 보통 그 흙을 권하는 환자들은 이제 가벼운 환자들은 이제 해독제니까 뭐 술 마시고 와서 해독이 잘 안 됩니다. 이래갖고 뭐 이런 분서부터 시작해서 장 안에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차여가지고 독소가 많이 생겨나시는 분, 그 다음에 소화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소화제하고 곁들여서 수술 드린다든가 이제 이렇게 가벼운 경질환 환자들한테 쓰고요. 이제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있는 자가면역성 질환 또는 뭐 아토피 환자, 암 환자 등 몸에 이제 독소로 인해 갖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독제 흙은 다른 말로 하면 숯가루인데 네. 그 흙을 권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지금 이제 흙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들 알고 있으셔서요. 네. 그 알고 있으셔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전에 처음 초창기에는 흙을 권하면 이 숯을 먹는다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제 같은 숯이라도 올바로 이제 숯이 만들어져서 유해 물질들이 제거돼서 지금 우리 한농 제품처럼 이제 허가가 받았는 의약품으로서 허가가 받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복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숯을 만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복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 취급하는 숯과 일반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숯들과의 차이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설명을 많이 하지, 이 뭐 숯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이질감,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전에보다는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효과를 보였던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장에 가스 많이 생겨나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가스 많이 생겨나서 독소 유입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독소, 가스가 많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소화력이 대부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이제 그 한방 액기스로 나오는 반화사심탕이라든가 평인산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혼합을 해서 주기도 하고, 또 일반 소화제에 곁들여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쓰는데, 이제 저는 저희 약국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성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환자층은 간질환 환자, 한테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질환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을 보이면서 장의 상태가 나빠서 뭐 만성 설사를 한다든가 물근변을 계속 본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필히 수술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환자들에게 수술 많이 쓰셨는데요. 극적인 효과를 보신 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기억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극적인 사례, 글쎄, 그 극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던 이제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갑작스레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식들을 뭐 술도 먹고 뭐 회식하고 뭐 이래 하면서 이제 식생활이 평상시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던 거랑 이제 바뀌게 되면서 피부에 독소가 이제 나타나서 저희 약국에 올 때는 얼굴을 다 가리고 이 눈마저도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랑 상담할 때만 얼굴을 저한테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로 다 하고 저희 약국 식구들은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얼굴이 아주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망가지는 아주 심한 아토피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당연히 학교도 휴학을 내고 학교 생활을 못했는데 이 학생한테 제가 수술 처방했습니다. 이 수술 처방하면서 이제 그 수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제품하고 그다음에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등 이런 이제 과일 이런 것들을 푹 삶아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수로 해독도 하면서 우리 유익 미생물들이 수술 통해서 아주 잘 번식해서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이제 다시 이야기라면 몸 안에 생겨날 수 있는 항원, 싸움꾼, 말썽쟁이 얘네들을 걷어내는데 총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그 학생이 보내주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우리 약국을 가라가 아니고 그 학생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학생 얼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물 피부처럼 좋아졌냐.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바꿔준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올 정도로 아주 재미있었던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흙을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 흙을 통해서 좋아진 임상 사례들을 좀 질병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질병은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런 피부 질환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라든가 어떤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질환은 대부분이 우리 독성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피부 질환에는 우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화 장애를 일으키면서 그 결과가 특히 장애 가스를 유발해서 몸 안에 독소 유입이 아주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숱이 필히 선택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 하면 이제 류마티스, 오늘도 그런 환자가 왔었는데 아직 류마티스는 진행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경황상
뭐 류마티스의 경향을 지금 보여서 병원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 상태가 많이 무너져서 분명히 류마티스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아주 필히 이 흙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또 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암 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흙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독소 해독에다가 이 흙이 갖고 있는 그 저기 데이터를 보면요, 상처 치유 능력, 세포 재생 능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난 곳에다가도 흙을 뿌리면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이러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일 것인데, 그래서 이 암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재생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그 의미에서도 매우 좋을 것 같고, 또 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정말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익 미생물들을 아주 살리는 그런 아주 매우 유익한 작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흙이요. 정말 모든 국민이 다 드셔야 돼. 지금은 공해 시대잖아요. 뭐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데요. 요즘 뭐 김정은이가 핵폭탄 실험한다고 그러니까 핵은 무서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르는 그 반찬이 당신의 가정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게 더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 우리가 먹거리 모든 것들이 전부 뭐 농약, 제초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뭐 이런 물질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오염된 물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인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숯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먹어줘야지 될 그런 아주 해독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흙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또 뭐 하루에 몇 번 언제 먹는 게 좋은지. 흙은 뭐 사실은 어느 때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 주의사항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이 흙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심한 장 폐색증 환자, 그러니까 장에 폐색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심한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가 어떤 적절한 양을 이렇게 복용해 가면서 그 상태를 봐가면서 차츰차츰 늘려나가거나 적정량을 찾아가는 그런 주의만 기울인다면 특별하게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또 뭐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제 굳이 아침 저녁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저녁 쪽에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그 아침, 점심 이때는 이제 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사가 되고 그래서 배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간대라면 이 저녁 시간은 이제 이 배출보다는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숯이 들어가서 이렇던 독소를 해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몸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저녁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